화학기술 10강에 보시면 초임계 유체와 분리 공정. 자, 이게 보이네요. 자, 여기서 19세기 초에 그 화학자인 토마스 앤드루스는 기체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를 했대요. 자,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는 게 액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이 이산화탄소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31도씨 이하에서 유지를 하고, 그래 놓은 다음에 압력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여줘 버리면, 이때 이산화탄소가 액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압력을 높였더니 액체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리고 31도씨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73.8바. 이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대요. 그래서 지금 액화가 지금 일어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액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1도씨의 온도와 그다음에 73.8바의 압력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의 기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31도씨보다 온도가 지금 높게 유지가 되면 이산화탄소에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액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온도도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지금. 그래서 일정한 온도,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런 경우에 지금 액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31도씨와, 그다음에 73.8바를 여기서 각각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 그리고 임계 압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정밀한 측정 실험으로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가 31.06도라는 거. 정확한 이 측정치는 바로 36.06도였네요. 이러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함께 일컬어서 임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바로 어떤 상태가 되고 초임계 유체 상태로. 유체라는 것은 우리가 액체와 기체를 다 합쳐가지고 다 뭐라고 그래? 아울러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유체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이 돼버리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 임계점은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이 31도씨와 73.8바라는 기압을, 압력을 갖지만, 다른 물질은 또 다른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산소의 경우의 임계점은 마이너스 118.6도씨와 그 다음에 50.5바. 요 지금 압력을 유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임계점 이렇게 에 해당이 됩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유체의 어떤 성질 중에, 액체나 기체의 성질 중에서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용매의 밀도랍니다. 그래서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때 초임계 상태에서는 어떤 일정한 온도와 그다음에 일정한 그 압력, 즉 그 이상 거기 압력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이 액체와 달리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서 용해도를 좀 더 큰 폭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분자 간의 어떤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때 용해도가 달라질 수가 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더 많이, 여기 아랫부분에 얘가 있는데, 초임계 유체로 널리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 임계 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바에서 갑자기 200바로, 그러니까 압력을 훅 올려버렸어요, 지금. 이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약 17%가 증가를 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지금 함유할 수가 있다고, 녹아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액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서 보시면, 여기에 비해서 초임계 상태에서 지금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약 얼마까지? 570%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임계 온도 아래에서의 경우, 여기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밀도가 한 17%밖에 증가를 안 했지만, 자, 초임계 상태라는 것은 임계점 위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570도니까 용해도가 확 증가를 해버렸네요, 지금.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초임계 상태를 지금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용해도를 더 크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 A, B가 초임계 유체에 녹을 때 그 용해 온도, 압력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A의 용해도는 두 온도 T1과 T2 사이에서 모두 증가를 하지만, 자, 둘 다 이 곡선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 이렇게. 자, 우 지금 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둘 다 결국 무엇에 의해서? 자, 압력이나 여기에 따라서 결국 용해도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 증가하는 건 확실히 맞네요,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는, 자, 이 T1보다는 T2. 자, T2의 어떤, 여기 온도인 T2에서 압력에 의해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욱 크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 지금 어느 일정한 지금 임계점이 여기 역전점 부분이 있는데, 자, T1에, 자, 여기 있는 이 온도보다는 T2의 경우가 더 용해도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자, 여기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점을, 자, 지금 뭐라 한다? 역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A의 경우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역전점이니까, 자, 이것보다 왼쪽, 아래쪽에 있게 되면, 자, 요 경우에, 자, 어떻게, 자, 온도가 증가를 했을 때, 자, 온도가 증가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용해도는 감소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자, 여기 역전적보다 더 어떻게 오른쪽으로 더 왔을 때, 압력이 더 커졌을 때, 이땐 반대 현상이니까, 자,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 자, 그래서 여기는 A의 이 그래프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역전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건 지금 압력이 지금 이 역전점, 여기보다 왼쪽에 왔는데, 자, 온도가 지금 어때요? T1보다 T2. 온도가 지금 높게 됐는데, 온도가 높은데도 매력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있게 되고, 자, 거기면 T1의 경우는 자, 역전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어떻게 왼쪽에 왔는데 압력이 이 안에, 자, 이거 역전점에서 압력이 지금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T1의 경우가 지금 더 높습니다. 지금 용해도가. 자, 이거는 B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요번에 지금 역전점은 지금 어디가 되는 거고, 자, 바로 여기 있는, 자, 요 점이 되는 거고,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자, T1의 경우가, 자, 용해도가 높고, 외려 T2의 경우는 용해도가 역전점 왼쪽에 있을 때는 낮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B의 경우, 자,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는 A와 유사하긴 하지만, 역전점은 지금 A보다 낮은 압력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하나의 용기 안에 있다고 본다면 이 용기 안에, 이 그릇 안에 A와 B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로 보면 되죠. 이 두 가지 물질이. 이 초임계 유체 성분 A와 B가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때 초임계 유체 압력을 그림에 나타낸 두 성분의 역점점 사이에 유지를 한 다음에 자,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자, 결국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요 선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요 압력 유기를 요 중간에 유지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성분의 역점전 사이 유지한 다음에 유체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는 반면에 자, 맞나요? 자, 요거는 지금 뭐보다 높은 상태니까 자, 여기에서 T2에서 T1으로 지금 낮춘다고 했잖아.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용해도는 외려 낮은 상태인 점선이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지금, 자, 위에 있는 A의 경우는 지금 어때요? T2에서 T1으로 낮추게 되면, 자, 여기서
외려 지금 용해도는 더 위쪽에 있죠. 이거 점선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각각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용해도가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B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는 반면에 A성분의 용해도는 거꾸로 지금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지금 어떤 거? 자, 따라서 초임계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성분은 지금 용해도가 지금 어떻게 되니까 감소를 하니까 녹아있던 것들이 결국 어떻게 고체 상태로 다시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석출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이때 이 B성분만 성출이 되고 A성분은 그냥 녹아있는 상태, 용해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 온도를 다시 증가를, T1에서 자, 5로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다시, 자, 이제 T2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 A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를 해서 A가 석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T2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T1에서 이제 T2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뭐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바로 이 역전점이 있는 요 위치, 요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니까, 자, 이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용해도는 떨어지게 되니까, 이때 A도 마찬가지로 석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자, 이걸 이용해서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벤조산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데카네니올, 자, 이 두 가지가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봤네요. 자,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초임계 유체의 용해도를 조절하게 되면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대요. 자, 일반적인 액체 용매는 이 초임계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용매 밀도를 조절하는 데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 어떤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액체 공정에서 액체 용매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바로 뭘 쓰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초임계 유체.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자, 이것을 일정한, 지금 어떻게 해요? 압력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온도를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그리고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섭취해낼 수가 있는, 자, 그 원리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